이제 이런 식의 스트럭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링크드 리스트는. 그러니까 노드라는 스트럭트가 있고 value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4라는 값을 저장하는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이 next라는 필드, 이 포인터를 나타내는 필드인 거죠. 그럼 얘는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그래서 코드로 쓰면은 지금 이거 다음에 이 코드들이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irst node, second, third, fourth node를 만들고 first node의 value는 1. 그 다음에 first node의 next 포인터는 second node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hird node의 value는 3. third node의 next 포인터는 fourth node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배열도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되게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인티저 값 1, 2, 3, 4를 저장한다고 한번 보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배열에다가 1, 2, 3, 4를 저장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칠판에 그릴 때 배열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실제로 메모리에 비슷하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int 배열 만들어서 1, 2, 3, 4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얘가 메모리상에도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티저는 4바이트짜리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인덱스가 메모리상에서 4칸을 차지하고 있죠.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1 바로 다음에 2가 있고 2 바로 다음에 3이 있고 그 바로 다음에 4가 있다. 그럼 링크드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링크드 리스트는 보통 저희 칠판에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게 메모리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메모리를 보려면 이제 스트럭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스트럭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링크드 리스트는. 그러니까 노드라는 스트럭트가 있고 value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 2, 3, 4라는 값을 저장하는 필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저장하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이 next라는 필드, 이 포인터를 나타내는 필드인 거죠. 그럼 얘는 메모리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그래서 코드로 쓰면은 지금 이거 다음에 이 코드들이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irst node, second, third, fourth node를 만들고 first node의 value는 1. 그 다음에 first node의 next 포인터는 second node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second node의 value는 2. 그 다음에 second node의 next 포인터는 third node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rd node의 value는 3. third node의 next 포인터는 fourth node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fourth node의 value는 4. 얘는 next가 없으니까 이 next 포인터가 null 포인터가 되는 거죠. 값이. 그래서 이거 메모리를 한번 봅시다.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각각의 노드들이 메모리상 어느 자리에 갈지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해요. 이거는 OS랑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노드의 value field에는 우리가 1을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1이 들어가. 그 다음에 next field 이 8칸에는 second 노드의 주소를 저장해라. 그럼 세컨드 노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세컨드 노드의 주소는 11이니까 11을 저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거 완전 잘못했네. 여기가 16부터 가야 되는구나. 16, 17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드의 next 포인터는 두 번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11이 저장이 되는 거.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노드의 value field에는 2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next field가 들어갈 자리에는 third 노드의 주소를 저장해라. third 노드의 주소는 17이니까 여기에 17이 저장이 되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third 노드의 value는 3. next 포인터는 fourth 노드의 주소. fourth 노드는 여기 있으니까 이 주소가 8이니까 이게 8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가 뭔지는 알겠는데 뭐가 더 좋은가요? 뭐가 더 좋은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럼 배열의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배열의 장점은 뭐냐? 어느 자리에 있는 데이터든지 바로 read write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에 있는 세 번째 데이터를 줘 하면은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배열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은 dynamically 배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다 옮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 중간에 데이터를 넣고 빼는 게 어려워요. 데이터들을 다 자리를 다 옮겨야 돼요.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A의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줘 하면은 이 3이라는 값을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이기 때문에 A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배열은 항상 모든 값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값이 A의 첫 번째 주소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 인티저 배열이니까, 그리고 인티저는 한 값당 4바이트니까 A 시작하는 데서 플러스 8 하면은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 단점은 4개짜리 배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데이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냥 못해요. 왜냐면 이 다음 4자리에 어떤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막 쓰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어레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OS한테 야, 우리 더 큰 배열 만들어야 되니까 메모리 줘 하면은 우리가 8개짜리 배열을 만들었다 치면 OS가 그 메모리를 주면 거기에 이 데이터들을 다 복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효율적인 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배열들의 데이터 사이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빼는 게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1, 2, 3, 4 돼 있는데 2하고 3 사이에 5를 넣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2하고 3 사이에 5를 넣으려면 이 자리 바로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새로운 메모리를 막 여기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다음 자리에 5를 넣고 이 3하고 4를 다 한 칸씩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레이가 크면은 그래도 미루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데이터 사이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그 자리에 이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칸씩 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안 좋아집니다.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은 뭐냐? 크기가 미리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중간에 넣고 빼는 게 쉬워요. 단점은 랜덤 액세스 하기가 어렵다. 링크드 리스트한테 세 번째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면 첫 번째 노드부터 찾아가지고 넥스트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시 히트 레이트이 배열에 비해서 안 좋다. 이건 약간 고급 내용인데,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 각각의 노드가 메모리에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그냥 노드 새로 만들면 돼. 그때 OS한테 야, 우리 노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노드 하나짜리 메모리 자리 줘. OS가 그 메모리 주면은 그 자리로 포인터만 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데이터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편하다. 왜냐면 1하고 2, 3, 4 되는데 2, 3 사이에 5를 넣고 싶다고 그래봐요. 그럼 5라는 노드를 만든 다음에 2한테 가가지고 이 주소를 다섯 번째 노드한테 포인트하게 하고 다섯 번째 노드의 넥스트 필드를 50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끝인 거예요. 1, 2, 그 다음에 2가 5, 다섯 번째 노드를 이제 포인트를 하니까 5, 그 다음에 5가 3을 포인트 하니까 5가 중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배열에서 중간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근데 단점을 보면은 이 예제에서는 사실 이제 세 번째 노드도 그냥 이렇게 저장이 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첫 번째 노드가 어디 있는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노드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세 번째 노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에서는 n번째에 있는 노드를 액세스하고 싶으면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next 포인터를 n번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n번째 값을 읽을 때 시간 복잡도가 안 좋다.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캐시 히트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데이터 앞뒤의 데이터들도 미리 읽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캐시 메모리에 넣어 놓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이 메인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메모리인데 용량은 훨씬 적지만, 그래서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순서대로 읽을 때 1을 읽을 때 캐시에다가 1 주변에 있는 메모리들도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뭐 OS마다 다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한 번 읽을 때 20바이트씩 읽어서 캐시 메모리에 넣는다고 치면은 첫 번째 값을 읽을 때 이 전체 20바이트를 다 캐시 메모리에 넣으니까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네 번째 인덱스를 읽을 때는 훨씬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상에 얘네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노드를 읽는다고 해서 이 얘네들이 쫙 캐시가 되는데 다른 노드들이 거기에 캐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링크드 리스트를 쫙 읽는 게 그 배열을 쫙 읽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이게 시간 복잡도 상으로는 똑같지만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보면 배열 읽는 게 훨씬 빨라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